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. 모든 존재에는, 모든 물건에는 그에 합당한 가격이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책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그 책이 가치가 100만원 하는지 아니면 10만원 하는지 1000만원 하는지를 알면 그 가치와 실제 이제 현재 매겨져 있는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하고 사거나 아니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행위를 미룰 수 있다라는 것.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살다 보면 이걸 싸게 샀다, 비싸게 샀다,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것도 고정불변은 없다. 항상 변한다라는 겁니다. 수요와 공급, 그리고 사람들이 찾냐 아니면 찾지 않냐, 얼마나 한정이냐, 제한되어 있는 거냐,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. 여자에게는 여학생들에게는 복원, 남학생들에게는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죠. 나무총으로 이제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교련책이 이제 시중에서 수집가들에게는 이 100만원 이상 가치를 한다라고 합니다. 또 어떤 책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마스모토 세이초의 이제 어떤 책은 이 가격이 10만원, 20만원도 합니다. 이문열의 뭐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 초판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. 그건 또 시세가 지금 뭐 20만원, 30만원 이 정도 한답니다. 물론 제가 확인한 게 이제 올 초기 때문에 또 지금은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정확하진 않습니다. 이렇듯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,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과 그 가치가 같을 때도 있고, 가치가 높지만 가격이 쌀 때도 있고, 가치가 낮지만 가격이 높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부동산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이 가치에 비해서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제 생각입니다. 지역에 따라서 또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또 고평가되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느냐 아니면 얼마나 외면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가격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.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도 가격이 누가 결정할 수 있냐, 누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냐, 이런 것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아무리 수요자가 없다라고 해도 공급하는 사람이 무한정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. 그 상대방의 사항에 따라 조정이 되긴 하지만 그것 또한 이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이게 무조건 법칙처럼 이게 맞다 이렇게 100%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의 추정,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100%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연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협상력 같은 거 말입니다. 뭐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우리네 현실, 결과물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직장인으로 25년째 살아가고 있는데, 지금의 저에게 누군가가 너 월급 많이 받잖아, 너보다 훨씬 더 어린 친구가 니보다 월급 적게 받으면서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,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러면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걸 제가 수용하든 아니면 받아들이든 아니면 제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든 뭔가 이렇게 반대급부로 제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라는 것이, 회사라는 것이 너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, 너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요, 또 그러면 또 이제 저 같은 개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또 저항하거나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꽤 불편한 얘기고 꽤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. 또 젊은 친구들 20대나 30대 초반, 중반 혹은 뭐 40대 초중반의 친구들이 또 저를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. 나이가 적지 않은데 자리매김하고 버팅기고 있어서 되게 꼰대이고 젊은 친구들에게 갈 기회가
너 때문에 사라진 것 아니야?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저는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,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나,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. 확실히 이 노동시장에서 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고 이 급여도 많이 받는 축에 속한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. 참 이제 많은 생각들, 많은 고민들, 많은 염려, 많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? 그리고 나의 몸값 뭐 이런 것들보다 내가 정말로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언제까지 가능할까?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. 또한 이제 지난주 이제 주말 아침에는 병원 가서 저의 이제 건강 상태도 또 점검하고 이러고 오면서 또 하는 생각은, 내가 건강해야 오래오래 이 경제 활동을 하며 가족들 부양하며 살 수 있을 텐데,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. 가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. 뭐 여러 가지가 제 앞에 놓여져 있는데 고민할 거리들, 걱정할 것들,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죠. 그러는 중에 또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또 애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.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, 그리고 나의 가치를, 나의 가격을 또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부단히 애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세상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가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값없이 말입니다. 값과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더 이렇게 편중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.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,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부단히 노력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.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이렇게 굴복되고 또 현실을 핑계 삼아서 나 자신을 놔버리는 건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비록 살아가는 삶이 지금 빡빡하고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던히 부지런히 앞으로 자신의 삶을 잘 다듬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제 자신에게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너 괜찮냐? 별일 없냐? 잘 지내고 있어? 이런 이제 지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얘기조차 요즘은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? 워낙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회사로부터 내몰리는 지인들도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. 어느덧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오래 버티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나이대가 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